미국 대선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대선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지 언론 대다수가 힐러리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강하게 점쳤고 선거 직전 분위기까지도 그렇게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불리한 분위기를 뒤집어냈던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율이 쏠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 쉽게 승리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경제와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누가 승리한다 이렇게 알려지면 그에 맞춰서 경제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황이 안 그렇죠.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미국 대선을 둘러싼 최근 상황과 함께 대선 전국의 경제 상황과 불확실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대선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으로 승기를 완전히 잃은 것 같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경합주 일부에서 격차를 좀 좁혔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는 구도로 봐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이틀 동안의 여론조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좋게 나온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좀 덜 뒤져 있다, 아니면은 뒤져 있는 것 같았었는데 박빙으로 됐다, 뭐 그런 식의 지금 결과가 한 이틀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좀 바이든 측에서 조금 염려하는 면은 있는데,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뒤지면은 끝에 가서 좀 트럼프 지지자들이 좀 더 강력하게 나올 것 같다 예상은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닷새 전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는 그런 설문조사 추측이 나올 때 바이든 측에서는 그래도 내부적인 조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앞서 있는 건 아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쫓아올 거다라는 것은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말실수가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석유회사 엑손모빌을 거론하면서 뭐 언제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회사에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해명하기까지 했었죠.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면에서 상당히 좀 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지금 선거 활동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여름까지 모금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앞서 있는 걸로 알려졌었거든요. 한 여름 정도에 봤다면은 지금 트럼프가 한 11억 달러를 지금 모으고 있었는데, 그런데 초여름서부터 9월 한 2, 3개월 사이에 그냥 8억 달러를 그냥 소모해버렸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상당히 좀 적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돈을 소모했느냐 보면은, 모금 운동, 그러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한 3.5억 달러를 썼고, 그 다음에 최고급 사무실, 1등 비행기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돈을 소진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부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는 지역인 워싱턴 DC에 또 집중 광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연초에는 한 1,100만 달러를 써가지고서 슈퍼볼에서 광고까지 냈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상당히 좀 비효율적으로 선거 자금을 썼다. 또 왜 워싱턴 DC 같은데 그렇게 많은 광고를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광고를 보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좀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주요 경합 지역에 지금 TV 광고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선 바이든을 상당히 좀 뒤졌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냥 돈 걱정이 없다는 면에서 지금 이 엑선 모빌 이야기를 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면 활동, 그러니까 실제 현지로 가서 정치 대회를 하는 활동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보수파, 특히 종교적 보수파의 라디오에서 면담하면서 인터뷰 출연하면서 그러면서 선거 운동의 상당 부분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는 지지율이 좀 앞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이든 후보의 든든한 뒷배 같은 느낌이 나죠. 심지어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성향으로는 공화당 성향에 가까운데도 트럼프 대신에 바이든을 지지한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실제 대선까지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첫째로는 물론 세금 인하를 주장하는 억만장자들은 계속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치 형제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를 강령히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그 일부 억만장자들은 좀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은 계속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만은 또 그냥 억만장자들 중에서도 좀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또 있거든요. 소로스 같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그 고려할 수 있는 점은 지금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나 무디스 같은 데에서 그 보고서를 본다면은 바이든이 선거되는 경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을 거라는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경제 성장을 원하는 그런 억만장자들도 트럼프 쪽을 좀 많이 지지하는 그런 면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바이든 후보에게도 악재가 좀 있습니다. 차남 헌터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차남인 헌터를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압박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뉴욕타임즈 보도를 두고 전직 정보수장들이 러시아의 공작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이 트럼프 차남에 대한 바이든 차남에 대한 문제가 맞는 문제제기였는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이게 뉴욕 타임스가 아니라 뉴욕 포스트인데요. 이 네. 뉴욕 포스트 신문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팍스 뉴스를 소유하는 머다크가 소유하는 신문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사건을 조금 들여다본다면은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이 그 랩탑 컴퓨터를 버렸는데 그 버린 컴퓨터가 어떤 수리하는 기술자에 갔는데 그 수리하는 기술자가 이 하드웨어를 뜯어보니까 이 아들 헌터 바이든이 그 아버지 바이든을 해외 인사들한테 불법적으로 소개해 준다는 그런 이메일이나 자료들이 있었다. 지금 그게 이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좀 일단 줄거리를 보면은 어떻게 그 수리하는 사람이 이 버린 컴퓨터를 찾았느냐 그런 문제가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요 스토리를 처음 그 신문에 알린 사람이 옛날에 그 트럼프 고문이었던 스티븐 배넌입니다. 이 사람이 2016년에 트럼프 선거 운동 때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드 드라이브를 넘겨준 사람이 트럼프 변호사 전 뉴욕시장인 루디 줄리안인데 이 루디 줄리안이가 나중에 이 자료에 대해서 외부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 자료가 진짜 자료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정부나 다른 사람들이 꾸며내놓은 자료가 아닌 진짜 자료인 가능성이 한 50% 되는 것 같다. 50% 된다면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자료를 제공한 사람마저도. 예. 그런데 그 줄리아니의 입장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일단 미국 국민들한테는 알려야 된다는 주장으로 뉴욕 포스트에 넘겼는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도 좀 상당히 좀 애매하고 이 자료 근거도 상당히 애매하니까 이 뉴욕 포스트의 정규 기자들 이 정규 기자들은 자기네들은 자기 이름으로 이런 스토리를 낼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파트타임 기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스토리를 썼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경기 부양책이겠죠. 지금 백악관에서 48시간 안에 부양책 협의를 목표로 삼았다. 이런 식의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면 대선 전에 새로운 부양책이 통과가 되는 걸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협상이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어저께 그 미국 뉴스를 보면은 상원에 공화당 그 상원에는 공화당이 그 다수당인데요. 공화당에서 그렇게 큰 1조 달러를 넘는 지원책은 자기네들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통보를 백악관에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가장 급한 이슈는 그 대법관 에이미 베렛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지원이 이렇게 커야 되느냐, 어쩌면 작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논란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상원에서 선거 전까지 에이미 베렛 대법관을 임명시킬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그렇게 그 큰 규모의, 지원책은 받지 않겠다고 그냥 선을 그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해 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좀 그 정치적인 계산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일반 공화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큰 지원책을 통과시켜 준다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만약 진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 문제를 꺼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오히려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면서 재정 적자가 크게 늘었어요. 그 세금 인하도 크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들어올 때 재정 적자 염려를 좀 표시할 때 신빙성을 좀 주기 위해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좀 그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큰 규모의 지원책을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원에서 이렇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 통과를 막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선거일까지 그 지원책이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불확실성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면밀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